4월 두 번째 주 환경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가 2050 탄소 중립 열린 소통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4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50 탄소 중립 열린 소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한정희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정인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탄소 중립이 사회 전반의 변화와 실천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인 만큼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 방안 확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2021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1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을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유해인자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저감하고 관리하면서 현재 발생하는 어린이의 건강피해 문제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재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용품의 생산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환경부가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 12곳 지원에 나섭니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 구입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 대상은 2019년 이전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로 지난해 운영 결과 적자가 발생한 곳이며 연구용이나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제외됐습니다. 지원 금액은 수소연료 판매량과 지원 단가로 계산하고 지원 단가는 수소연료 구입 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 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운영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이번 지원 기준을 마련했으며 탄소 중립 달성과 수소경제 핵심 사업인 수소차 보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중병 의원이 수송을 위한 과대포장 금지를 추진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중병 의원은 지난 6일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 포장의 경우 포장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의 원활한 재활용이 필요하며 특히 생산 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윤중병 의원은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에 거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생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시킴으로써 탈플라스틱 사회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앞당기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이 유난히 따뜻한 기온으로 봄꽃이 빨리 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은 기상 관측망에 따르면 1973년 이래로 가장 더웠으며 이로 인해 봄꽃도 빨리 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3월은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전국 평균 기온이 8.9도로 평년과 비교하여 3도가 높아 1973년 이후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라니냐로 인한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상승 기류가 발생했고 이 기류는 우리나라 주변에서 하강 기류로 바뀌어 고기압 발달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4월 두 번째 주 환경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